안녕하세요. 불량영어 리턴즈의 윤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Have PP 시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언어라는 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지식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저와 Have PP를 공부한 그 시간 자체는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약 4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주 전에 제일 첫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이 have pp의 개념에 노출된 건 4주가 되는 거잖아요. 4주 내내 have pp 시제를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을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지식이 더욱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고 이거 내가 아는 거다 라는 인상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난 4주 동안 불량 영어 리턴즈로 have pp 강의만 듣고 다른 공부를 안 하셨어도 아마 지금쯤이면 이 have pp 시제 이제 나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대단한 일에 마침표를 찍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구성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 보실 거고요. 오늘 강의 구성 역시 지난 시간과 비슷해서 남은 have pp 시제의 쓰임인 C, D 그리고 그 C, D의 짝꿍을 함께 보실 거고요. 필요하다면 과거 시제와 have pp 시제를 비교해서 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또 오늘은 언어의 기능 중에 화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아직도 오지 않았어 라는 말에서 단순히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정보 이외에 어떤 마음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아직 안 왔구나 까지만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화자가 표현하지 않은 그 이상의 어떤 감정까지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쓸 수가 없어서 다시 가져왔고요. 대신에 오늘 세 번째 거 C를 보니까 C를 다시 한번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 프레임은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어떤 거였냐면 요 시간 프레임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 값이 뭐예요?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형태가 have, not, pp겠죠. 요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오후 12시에 썸남 혹은 썸녀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시 10분이란 말이죠. 이 시간 동안 썸남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 시간 프레임에 오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He has not come.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고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온다라는 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도 같이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12시에 썸남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이 2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뭐 2시간 내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12시 30분쯤에 아유 발음 맞았네 이러고 집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썸남이 안 오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그 상황을 여기서 종결을 하고 나도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오는 상황이 2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을 나타내는 have pp 시제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 과거를 써서 어떻게 얘기해요? He didn't come.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have PP 시제를 부정문으로 썼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열려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 상황에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have pp 부정문을 써서 표현을 하고요. 한국어로 제일 근접한 건 뭐겠어요? 그가 아직 안 왔어겠죠? 아직.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아직 안 왔다라고 할 때는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 얘를 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didn't come이라고 과거 시제를 쓴 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가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have pp 시제를 계속 현재 완료라고 부르셨으면 요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료라는 이름을 가진 시제가 왜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쓰는 건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냥 잘못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시간 프레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다음 장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언어는요, 여러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상의 기능을 하거든요. 지금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지금 A가 Are you coming tonight? 너 오늘 밤 오니?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B가 한 대답 보시면 I have a lot of work. 나 일이 많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이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왜냐하면 Are you coming tonight? 이라고 했을 때 얘는 yes or no question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니 안 그럴 거니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 yes or no라고 대답하지 않고 I have a lot of work. 나 일이 많아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동문서답으로 들리지 않죠? 되게 논리적인 걸로 들리죠? 왜 그래요? 일이 많아서 나는 못 가까지 연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화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용이라는 건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요. 말하거나 쓰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가끔 없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로 해야 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용의 기능이 have pp 시제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have pp가 부정문으로 쓰일 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시에 만나기로 한 남자를 12시 10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남자 왔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안 왔어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아직 안 왔어라는 말에서 단순히 안 왔다라는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고 뭘 받아들여요? 나는 아직 안 왔지만 10분밖에 안 지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올 수 있다라고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왔어 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뭐가 지속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기대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pp 시제를 부정문으로 썼을 때는요. 가장 큰 기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 말 속에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렇게 have pp만 써도 사실 실제적으로 기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요게 여기 끝에 yes이 붙었을 때 yet 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잘 와닿겠죠? 그러면 have pp 시제의 짝꿍이 뭐겠어요? yes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선생님, 만약에요, 내가 2시에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기다리면서 썸남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have pp 시제를 쓸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간 게 아니라 여전히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당연히 have pp 시제를 쓰실 수 있습니다. 2시간이 아니라 망부석처럼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올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면 have pp 시제를 써서 기대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요. 기대의 지속이라고 그랬어요. have pp의 부정문은. 그러니까 시제라는 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에게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2시라도 have pp 시제 쓰실 수 있습니다. 5시라도 이 사람이 올 거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have pp 시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기대의 지속을 나타내는 이런 have pp와 단순 과거 시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단순히 요 시제만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 이 말을 한 시간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예시는 시간이 이미 함께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쉽습니다. It hasn't snowed this winter는 올해 아직 눈이 안 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올해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눈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읽히게 되고요. It didn't snow last year는 작년에 눈이 안 왔다는 이미 끝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시제와 짝꿍으로 쓰였는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돼요. 2번이요. 얘는 시간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haven't had breakfast. 얘는 뭐예요? 아침을 아직 안 먹었지만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오전 10시 30분 정도까지는 아침을 먹을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어. 근데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로 썼다는 건 아침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아침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 7시에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하루가 어땠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은 너무 바빠서 안 먹었어요. 이런 말 할 때. 지금 시간은 저녁인데 오늘 아침 이미 완전히 완료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그때는 I didn't have breakfast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쓸 수 있겠죠? 얘는 어때요? yet 이런 거 쓰실 수 있을 거예요. I haven't had breakfast yet. 근데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다음 3번, 4번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He hasn't started a business. 얘는 어때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 안 했다. 이런 상황에 쓰는 거고요. He didn't start a business는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뭐 아예 다른 걸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취업을 한다거나 혹은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사업은 이제 완전히 접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가 읽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첫 번째 문장은 이 커플이 결혼을 할 건데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될 거고요. 마지막 과거 시제는 어때요? 이건 아예 이 커플의 관계가 끝난 거예요. 결국 결혼 안 하고 헤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따로 짝꿍들을 붙여주지 않아도 have pp 시제를 썼다면 여기처럼요. 이렇게 have pp 시제를 썼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과거 시제를 쓴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아예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끝난 일을 언급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도 잘 어울리는 짝꿍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yes이 있겠죠. yes을 이렇게 끝에 다 붙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still도 쓰실 수가 있어요. still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쯤이면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됐는데 여전히 그 일이 안 일어났네 라는 이런 의아함도 좀 약간 왜 그렇지? 라는 의아함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의 지속을 보여주는 have not pp 시제는 이런 yes이나 still이라는 짝꿍과 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모든 have not pp는 이렇게 기대의 지속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하고 다음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제가 각각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예문을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시간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간 프레임은 이렇게 다 있었죠. 이렇게 다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이렇게 지속해서 일어나는 거였죠. 예문이 이거였어요. It has been 6 months since he joined the army. 군대에 입대한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 어떤 일이 이렇게 지속해서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2번은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요 시간 안에서 요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 have worn that coat for years 라고 해서 내가 그 코트를 몇 년 동안 계속 겨울마다 입었다 라는 요 2번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번도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죠. 경험을 얘기할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의문문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평서문으로 가지고 왔어요. There has been a war in Korea. 한국에 전쟁이 어때요? 한 번 있었다.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다 부정문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has not been, have not worn, has not been 이렇게 부정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얘가 모두 기대의 지속이 되는가?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렇게 3번이요. 한국에 전쟁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정말 단순히 그 문장의 부정문이에요. 6개월이 안 됐다. 그 코트를 오랫동안 안 입었다. 한국에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늘 했던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만 기대의 지속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부정문인데 그럼 내가 이거 기대의 지속인지 아닌지 캐치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화용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맥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들으시면 이건 기대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have pp 시제 용법 ABC 오늘 C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D가 남았는데 아마 이해하시거나 쓰시기는 요 D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조금씩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감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영어에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프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땠냐면 이렇게 시간 프레임이 있어요. 그죠? 우리 have pp의 시간 프레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과거 그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우리가 have pp 시제를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 과거 시점이요.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가까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려면 대부분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어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바에서 칵테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I want to pay for my drink. 내 칵테일 값을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Someone has already paid for your drink 라고 요렇게 has already paid 라고 have pp를 써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has paid라고 have pp 형태를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내 칵테일 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때요?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최근 굉장히 지금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 이 순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have pp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문을 하나 더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다음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동료한테 글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어제 누가 바에서 내 칵테일 값을 계산한 거 있죠?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누가 내 칵테일 값을 낸 것과 지금 이 순간에 연관성이 없죠? 이제 이건 완전히 끝난 단절된 일인 거예요. 얘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서 Someone paid for my drink 이렇게 과거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안 상태에서 예문을 조금 더 보고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먼저 한국어로 가져왔는데요. 1번 보시면 우리 이제 일을 막 다 끝냈어요. 컴퓨터 끄기 전에 파일 저장 좀 해줄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끝냈 것과 파일 저장을 한 것, 요거 사이에 상관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번도 숙제를 다 했다. 그러니까 TV를 봐도 되냐? 요 두 개의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죠. 사건의 연관성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마지막도 보시면 어디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아직 그 회사로 갈지 안 갈지가 안 정해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요렇게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영어로 옮긴 걸 보시면요. 어때요? We've just finished everything. We have just finished everything. 요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Could you save the file before shutting off the computer? 컴퓨터 끄기 전에 파일 저장 좀 해줄래? 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숙제 이미 다 했어요. 얘도 어때요? I have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숙제 다 끝냈으니까 지금 TV 봐도 돼요. Can I watch TV now? 이렇게 되고요. 그 회사가 너한테 얼마 제안했어? How much have they offered you? How much have they offered you? 얼마나 제안했니? $20,000 a month. 한 달에 $20,000. 그 회사에서 일할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제한한 요 사건이 지금 이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have pp라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살짝 머리가 아파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말할 때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이 순간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have pp 시제를 써야 하나? 이 시제는 내가 도무지 쓰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쉬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사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have pp 시제와 잘 쓰는 짝꿍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어떤 게 되겠어요? already, just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다른 말 안 붙이고 숙제 다 했어요 라고 답하고 거기서 끝낸다고 해서 지금과 연관성이 없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깔려있는 의도는 숙제 다 해서 지금 할 거 없어요. 지금 놀아도 돼요. 이게 이미 깔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already나 just를 써야 할 상황이면 그냥 have pp 시제를 같이 짝꿍처럼 묶어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건 지금 미국 영어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 있죠? 사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이런 have pp 시제의 경우에는 굳이 have pp를 안 쓰고 과거 시제로 써도 된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has, have 이런 거 다 날리고 그냥 someone already paid for your drink. We just finished everything. I already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쓰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어차피 미국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제대로 확실하게 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have pp 시제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상권의 연관성이 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그래프 있죠? 시간 프레임 그래프로 접근하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지속이라고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개랑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간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have pp 안 쓰셔도 되고 과거 시제로 대체하셔도 되니까 앞에서 알려드렸던 have pp 용법 A, B, C만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have pp 시제의 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간 되실 때요, 다시 이전 강의 들어보시면서 개념 조금 더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have pp와 had pp 시제의 진행 시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